결국에는 큰 수요를 이끌었던 중국 로컬 기업들이 보조금이 조금씩 축소가 많이 되면서 수요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체적인 EV 수요 둔화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쪽도 같이 둔화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는 그리고 아까 초반부에 2024년 상반기까지는 밸류에이션 고민을 말자. 고민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한번 좀 디테일하게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물론 이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셀 업체, 양극재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박 알바 네. 이런 업체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밸류에이션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냥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선은 예전에 에코프로비엠이 한참 하이니켈 개발한다고 하면서 계속 올라왔을 때가 있었어요. 가파른 지금도 뭐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주가가 좋긴 하지만 이게 기술 프리미엄을 받을 때와 그냥 정말 실적으로 찍히면서 수주 들어오고 외형 성장 있을 때하고는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프리미엄을 받았을 때가 예를 들어서 내후년 EBITA 30배에서 35배까지 갔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기술 프리미엄 받는 그런 그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기준으로 EBITA 35배까지는 완전 탑으로 봤었을 때, 네. 상한으로 봤을 때 35%, 5배까지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기술이 이제 막 성장하는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밸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나노신 소재나 이런 약간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도전제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막 독점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붙어서 가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그랬었죠, 사실. 이제 그러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을 했다. 네. 근데 외형 성장이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0% 이상 연평균 성장이 나와요. 네. 네, 연평균 성장이 나오면은 대충 2024년 기준, 내년 기준으로, 왜냐면 기술 프리미엄은 끝났잖아요, 이제. 네. 2024년 내년 기준으로 해서 EV/EBITDA 25배에서 30배 넘어가면은 이제 30배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네.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그 지점이면 주가로 따지면 얼마 선이 되는 거죠? 딱히 지금 머릿속에 안 떠올라가지고 EV/EBITDA 한 30배 정도면? 에코프로비엠. 근데 이런 말씀. 네네네. 자, 지금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사실 밸류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0배를 넘었죠. 30배를 넘었고, 왜냐면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여전히 그 기초 소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있고.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기준으로 아직 한 24, 5배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네, 내년 기준으로. 그러면 아직 룸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는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예 급등했을 때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유, 계속 이제 고민이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오늘 한 네. 500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고민스럽습니다. 잘 나가도 걱정, 예. 네. 안 올라도 걱정.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대전제 조건 하나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전기차 이제 침투율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완성차 업체들은 뭐 경기 둔화다, 뭐 소비 둔화다, 뭐 이것 때문에라도 조금 판매 지표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좀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거기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도 또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같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게 전기차 쪽도 이제 글로벌 전기차 지역별 성장률, 그러니까 대부분 큰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유럽이잖아요, 지금은. 네.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뭐 미국은 비중도 없었으니까 거의.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작년 기준으로 EV 수요 성장이 56% 이상 성장이 있었어요. 네. 그럼 작년에 뭐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사실 중국 로컬 기업들의 성장성이 100% 이상 나왔으니까. 뭐 BYD라든지 지리라든지 뭐 이런 2022년 얘기죠. 2022년이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중국 로컬 기업들에 의해서 이 EV 성장성에 대한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올해 기준으로 보조금이 뭐 아직도 지역별로는 중국에서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기준 계속 점차적으로 보조금은 축소해 왔고 올해 좀 많이 축소가 되는 것 때문에 작년에 조금 중국 로컬 기업들이 판촉 행사하면서 많이 수요를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슬로우하게 보는 뷰는 뭐냐면 유럽은 뭐 작년도 역성장이었고 그럼 올해도 역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큰 수요를 이끌었던 중국 로컬 기업들이 보조금이 조금씩 축소가 많이 되면서 수요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면은 사실 전체적인 글로벌 EV 수요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죠. 56%까지는 안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에 중국 로컬 기업들이 다 성장을 이끌었으면 어떤 배터리가 성장성이 높았을까요? LFP 배터리가 성장성이 그렇죠, 높았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이제 대부분 수요를 이끌려면 이제 테슬라 쪽이 많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량 목표를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을 했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무래도 전 지역에서 제일 생산 능력이 많고 그리고 이제 범용 배터리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EV 성장성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물려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큐의 성장에 네. LG 엔솔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작년 유럽 가동률 굉장히 낮았고요. 역성장하면서 역성장이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LFP가 좋았지 3원계 쪽은 뭐 테슬라가 일부 한 거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캐파 올라오지도 못했고 전체 디자인 캐파 중에서 가동률이 낮아서 한 10기가와트밖에 못 돌렸으니까 굉장히 미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 Q의 성장이 10% 내외였어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그 수요가 네. 56% 이상 나왔는데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EV 수요 둔화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쪽도 같이 둔화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쪽을 다 따로따로 전기차 들어가는 거로 어디가 움직였는지 어디가 성장성이 좋아서 이 전체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박자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미국의 IRA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미국 지역이 올라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EV 수요가 중국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둔화되면은 EV 수요는 둔화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올라오면은 전부 다 중국 없이 우리만 움직이는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은 정말 그 안에서 실적에서는 별도로 따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성장성이 완전 다르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 미국하고 유럽 그 법안 관련된 거 그리고 LFP 요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우선은 아까 그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중국 각 기업들의 가격이나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자면 보조금 축소, 수요 둔화, 가격 인하, 마진 축소 요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악순환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 관련된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많이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중국의 이야기라고 놓고 치고 그러면 그 스토리가 국내나 미국이나 유럽까지는 과연 가지 않을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탄산 리튬 가격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탄산 리튬이 2022년에만 65% 이상 올랐고요. 네. 3원계에서는 수산화 리튬 많이 사용하니까 네. LG 엔솔은 거의 수산화 리튬 사용하니까 수산화 리튬이 165%인가 132%인가 올랐어요. 네. ASP가 당연히 올라야죠. 네. 그 정도 올랐으면. 단가가. 네, 그래서 그 작년 기준으로 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8에서 9% 정도 셀 기업들의 판가가 올랐어요. 근데 올해 이제 중국 기업들이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뭐 CATL도 이제 보조금 축소되면서 가격 인하해서 뭐 기존에 이제는 큐를 좀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 고점이 톤당 84,000불 정도가 탄산리튬 가격이었거든요. 고점이. 예. 지금 4만 불이에요. 반토막 나네요. 네. 그러면 가격 인하를 해야죠. 예, 그리고 CATL이 잡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톤당 3만 불이었어요. 탄산리튬이. 네. 물론 조금 더 인하해 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마진이 조금 빠지기는 할 거예요. 내가 감소하긴 할 텐데 그게 전반적으로 마진을 크게 축소시킬 거다. 우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축소시킬 거다. 축소는 되겠지만 크게 축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탈 가격이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리튬 가격이랑 니켈 가격도. 네.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은 가격이 빠지면은 셀 기업들한테도 ASP를 조금, 그러니까 판가를 좀 하락하자라는 얘기를 완성차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어느 정도 셀 기업들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마진이 내려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원재료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재료비가 많이 내려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뭐 중국 쪽에서 뭐 테슬라 쪽에서 가격 인하를 많이 했다. 우리나라는 뭐 LFP를 지금 파는 것도 아니니까 공급하는 것도 아니니까 테슬라 쪽에서 내렸다고 한들 마진 훼손된 정도로 가격 인하 되지 않았고요. 유럽 쪽은 어차피 역성장이에요. 올해 유럽은 그냥 논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바인딩 물량으로 네. 판가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거긴 수급이 타이트하잖아요. 네. 그러면 ASP가 그 마진 훼손될 정도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은 그래 그럼 우리 가동률 늦출게 공급 안 할게. 약간은 우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올해 기준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 미국이 1위로 올라서는 게 올해부터예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네. 그러면은 매출 비중 1위가 미국이 됐는데 그럼 ASP가 전반적인 실적에서 ASP가 하락을 해봤자 얼마나 하락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상황이 많이 다르다. 네. 국내 기업들은 그 수산화 리튬, 그 네. 삼원계에다가 수산화 리튬 많이 쓴다고 했는데 수산화 리튬도 탄산 리튬 가격 내리는 것처럼 좀 떨어지지 않았던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행히. 다행히 덜 뭐 떨어져. 다행히는 아니고 사실 많이 하락을 해야 좋은 거예요. 메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예. 배터리 가격 좀 내려가고 예. 그래야지 전기차도 더 빠르게 생산을 확대를 해서 침투율을 높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높은 메탈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은 EV 쪽 조금씩 슬로우하게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익을 계속 축소해가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완성차 기업들도 이제 사실 그렇긴 한데 뭐 탄산 리튬 대비해서는 수산화 리튬은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도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그것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 주가에는 또 어느 영향을 줄 것인가. 근데 2022년을 바라보고 자꾸 약간 다들 ASP 빠지는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주변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 제일 많이 걱정해요. 2022년이 네. 메탈 가격도 너무 높았고 환율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 때만 해도 그랬어요. 11월 때 막 이렇게 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크아웃 이야기 예.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올해 이렇게 자동차 수요도 56%나 성장을 하고 네네네. 뭐 ASP 좋았고 환율 다 좋았던 애였는데 올해는 뭐 Q 슬로우해진다고 그러고 거기다 ASP 환율 다 내려오면은 진짜 실적 피크지고 다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근데 우선 언제 2021년까지 우리가 배터리 가격 하락하지 않는 걸 걱정했냐는 거예요. 하락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항상. 왜냐면은 Q가 성장하라고. 네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다 그랬었어요. 근데 2022년에 얘네 이익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해는 안 좋을 거 아니냐.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 11월에 첫 자료를 썼었을 때 네. 이완타 이제 이직을 한 다음에 첫 자료를 썼을 때 아무래도 외형 성장이 나오는 거죠. 네. 물론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왜 나왔던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EV 쪽의 성장은 중국 로컬 기업들 중심의 성장이었어요. LFP 배터리의 성장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ASP와 환율이 좀 내려온다 한들 작년에 거의 QA 증가가 없었던 부분이 올해는 미국까지 올라오는 해기 때문에 QA 성장이 그만큼 높은 해여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뭐
ASP 다 내려놓고 환율도 완전 한 1,200원 맞춰놓고 그래도 Q 성장만으로도 거의 한 40% 이상 성장이 나와요. LG 에너솔루션 기준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IRA라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보려다 조금 밀어놨던 거, 미국과 유럽의 특정 법안 관련된 거,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은 CRMA라고 해서 핵심 광물 자원법? 이름도 어려워. 근데 최근에 그 주요 골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해외에 의존하던 그 주요 광물들 뭐 90%에서 뭐 순차적으로 65%까지 낮추겠다라든 등. 요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역시 또 이게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면은 맞나요? 우선은 저는 유럽 쪽의 CRMA하고 미국의 IRA는 네.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2차 전지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으로 봐서는 둘 다 정책 수혜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유럽의 CRMA는 보면은 저보다 원자재 가공, 그리고 재활용 뭐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네. 업스트림 단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업스트림 단은 최대한 중국 공급망을 낮추겠다. 그럼 우리나라 뭐 같은 경우에 뭐 관련된 그 체인이라고 보면은 뭐 메탈,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 네. 그럼 가공 좋게 쳐줘서 전구체 정도까지. 네. 그리고 대부분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정책이 유럽의 CRMA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미국만큼 정치적으로 메탈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중국과 뭐 대립하는 관계에서 이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끌어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덜한 게 이제 넷째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이 메탈, 가공, 뭐 리사이클링 이런 쪽을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그거에 조금 열린 정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자체 배터리 기업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파산하긴 했는데 뭐 노스폴트 등 해서 이제는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코워크를 해주기를 많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딱 업스트림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건 나중에 정치적으로 메탈을 이용하겠다라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메탈을 써줄 수 있는 곳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을 여기는 애초에 자국 내 배터리 기업도 없고 공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싹 중국을 배제를 시켜버리겠어. 이러면서 약간 대립적인 관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기업들까지도 IRA 쪽에서는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CRMA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이 좀 강한 데서부터 출발을 한 거고 미국의 IRA는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기는 그렇죠. 한데 중국을 배제하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것도 가미가 됐던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선이 조금은 달랐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자국 내 배터리 기업들이 있었냐 없었냐의 유무도 좀 그런 정책적인 차이를 좀 일으키기도 한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주요 공장들도 뭐 헝가리, 폴란드에도 많이 가 있고 또 뭐 벨기에 유미코어라든지 또 그쪽들도 나름대로 원자재부터 밸류 체인은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도 그래서 많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유럽에서요? 예, 그래서 올해도 사실 뭐 CATL, EV 에너지, 뭐 거시안 이런 데는 사실 유럽에서 증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서는 미국처럼 견제를 하지는 않는. 그럼 거기에선 다 만나는 격전지네요. 약간은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